안녕하세요, 룰루입니다. 한 주간의 스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주 상장 소식입니다. KBJ10 8호 스펙이 2024년 5월 17일 상장했습니다. 2,600원까지 아주 잠깐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2,030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스펙의 상장 첫날 불꽃쇼도 끝난 걸까요?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가 상장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공모주 청약 소식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의 청약이 진행됩니다. 주요 발기인은 TS 인베스트먼트이며 133억 규모의 비교적 큰 규모의 스펙입니다. 미래에셋은 스펙 시장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50% 수준인 평균 이하의 처참한 합병 성공률을 기록 중입니다. 또한 2022년 리브랜딩한 비전 또는 드림 스펙이라는 명칭으로 발행한 스펙 중 단 한 건의 합병 예비심사를 청구한 적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상장 첫날 의외의 불꽃쇼를 보여줄 수도 있으니 청약 수수료가 없는 계좌가 있다면 참여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의 경우 월말에 CMA나 일반 계좌에 3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월 초에 출금하면 청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유진스펙 7호의 합병 철회 소식입니다. 유진스펙 7호가 합병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결국 KX인텍과의 합병 계약을 해지하고 합병 철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거래소 규정상 45영업일이므로 규정상으로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심사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당장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다수 충원해서 심사 업무의 활로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합병 예비 심사를 진행 중인 스펙 중 가장 먼저 심사를 청구했던 SK증권 제8호 스펙의 경우 10개월이 지나서야 미승인 판결을 받았고 거래소 시장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노브메타 파마의 경우 코넥스 상장 기업이기도 한데요. 코넥스이긴 하지만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10개월이나 정지시켜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큰 기회비용 손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거래소 심사지연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유진스펙 7호와 같은 증권사의 스펙이었던 유진스펙 6호도 거래소의 심사지연으로 인해 사실상 합병이 무산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스펙은 특성상 3년이라는 존속기간을 갖는데요. 유진스펙 7호의 경우 현 시점에서 합병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3개월 정도 남은 존속기간 동안 합병에 필요한 주주총회 및 기타 절차를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안타까움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5월 20일에 거래가 재개되면 강력한 하락빔을 맞으며 시작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작년 9월에 올린 예치금 이율 관련 공시를 보면 3.8%의 금리로 82억 8,420만 원을 예치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2024년 10월에 청산금을 분배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해보면 세전 청산금은 2,137원이 나옵니다. 보수적으로 세후 100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용으로 예상 스케줄을 잡아봤는데요. 7월 초에 상장 폐지가 되고 청산금은 10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 재개 이후 형성되는 가격을 보고 CMA 이자와 비교해본 뒤 매수를 할지, 홀딩을 할지, 매도를 할지 잘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합병 상장을 위한 거래 정지 소식입니다. 2024년 5월 23일 신한제 9호 스펙이 코스닥 합병 상장을 위한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합병 비율은 0.283045이고 신한제 9호 스펙 100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28주를 받게 됩니다. 전환사채를 포함한 스펙 주식수의 합병 비율을 곱하여 합병 주식으로 전환하면 169만 8,273주가 되고 합병 기업의 주식인 631만 2,500주와 더하면 합병 신주의 전체 주식수는 801만 773주가 됩니다. PBR은 충격적이게도 마이너스 상태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2023년 확정 당기순이익인 8,864만 6,838원을 801만 773주로 나눠 주당 순이익을 구하면
주당 11.066원이 나옵니다. PER은 신한제 9호 스펙의 종가인 4,300원을 합병 비율로 나눠서 합병 신주의 가격으로 전환하면 15,191원이 되고 이를 주당 순이익인 11.066으로 나누면 1,372.845배로 나옵니다. 당황스럽죠? 장밋빛 예상의 2024년 예상 세후 영업이익인 38억 원으로 계산해도 32배 수준입니다. 현재 신한제 9호 스펙과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는 다원 넥스뷰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한제 9호 스펙의 가격을 합병 비율로 전환하면 15,191원이 되므로 코넥스 거래가인 14,090원에 비해 7.8%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요. 주가의 흐름은 지표와도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주가 예상은 하기 어렵겠네요. 보유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합병 예비심사 청구 소식입니다. 2024년 5월 14일 NH스펙 23호가 메인라인과의 합병 예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PER을 계산해보기 위해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보면 2023년 당기순이익 13억 1,536만 1,000원에 합병 신주의 전체 주식 수인 718만 278주로 나누면 183.2원이 나옵니다. 거래정지 가격인 2,145원에 합병 비율을 나눠서 메인라인 신주의 가격으로 전환하면 6만 213원이 나오는데요. 2023년 기준 PER을 구해보면 대략 328배가 됩니다. 메인라인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반해서 외부 평가기관에서 예측한 2024년 세후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PER을 구해도 90배 수준입니다. AI 테마의 편승에서 좋은 흐름을 탄다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투자지표의 분석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와 공시문서상에는 IDP라고 표기했지만 전통적인 OCR에 AI를 가미한 수준일 텐데요. 이미 코스닥에는 인지소프트라는 AI OCR 업체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2023년 매출도 242억 원 수준으로 메인라인의 2배가 넘는 기업입니다. 2023년 PER이 10.31배 수준이므로 동일한 PER을 적용할 경우 이론상 적절한 합병 비율은 1.135646이고 이에 따른 거래 정지가인 2,145원을 합병 신주가로 전환하면 1,889원이 됩니다. 인지소프트와 메인라인의 사업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합병 기업에서 제시한 합병 비율 0.035623과 나름대로 고른 유사 기업의 PER에 기반한 합병 비율 1.135646의 괴리율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주요 사업인 AI OCR이 일치하면서도 인지소프트가 매출 규모도 2배 이상이라는 점을 봤을 땐 더 이상 지표 분석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표상은 이렇지만 주가의 향방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AI 테마를 타고 잘 나갈 수도 있고 합병 철회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같이 지켜보도록 해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봐요.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